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 게임을 리뷰해주는 물고기 게임리뷰어입니다. 우선은 제가 게임을 평가하는 등급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갓겜, 이건 강요를 해서라도 하게 만들겠다는 게임. 두 번째로는 대박, 추천을 한다면 이 게임을 추천하겠다. 세 번째로는 대박, 딱히 추천하진 않지만은 해볼만은 하다. 네 번째로는 김치, 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겠다. 딱히 그래도 하는 걸 말리진 않겠다. 다섯 번째로는 개돼지김치, 진짜 하지 마라 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게임을 아니면은 게임의 스토리나 게임에 투자한 흔적, 열정 같은 것, 그리고 과금 요소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리뷰를 할 게임은 뭐냐? 중국 라스타 게임즈에서 자체 제작하고 자체 보급하는 데일리 판타지라는 게임입니다. 우선은 이게 중국에서 한글화가 돼가지고 넘어가서 왔어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한글화가 됐겠죠?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모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쿠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2D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임인데 저는 게임창이다. 게임창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반반 정도의 성향을 가지게 되어서 이 게임을 하게 됐지만 잘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면에서 만든 것보단 낫습니다. 당장 게임 퀄리티만 보면 영원한 7일의 도시 아니면 붕괴3 같은 게임도 갓게임이라고 부를만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뭐 하는 게임이냐. 방치형 게임입니다. 근데 얘네가 홍보를 이상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이건 광고제 행사가 한 것 같지만 아니면은 RPG 아이돌의 탄생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작이 러브라이브 같은 아이돌 만화나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때문에 아이돌 육성하는 게임인 줄 알고 출시 초기에 유저들이 유입이 됐다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리뷰를 하느냐? 음, 이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게임의 장점부터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화면은 게임이 쉽고 간편해요. 세로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모바일에 잘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플레이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면은 어지간히 할 건 다 해요. 근데 이게 10분이잖아요.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적고 이게 게임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1일 퀘스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경쟁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PVP가 있어요. 이 게임에도. 랭킹을 높여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PVP를 하려면 경기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티켓을 하루에 3개씩 그리고 누적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랭킹을 높이고 보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하루 10분 접속하고 1일 퀘스트만 깨고 땡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위 랭커가 되고 싶으면은 자주자주 접속해라 이런 소리거든요. 저는 이거를 확실히 장점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갈리거든요. 게임을 간단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나 게임에 깊이 파고들고 싶은 사람으로는 아니고 그 둘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게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동을 베이스로 수동을 추가했습니다. 뭔 소리냐? 방치형 게임에 할 걸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방치형 게임이라는 게 육성도, 전투도 알아서 되지만 내가 할 건 적은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게 많아요. 우리나라 모바일 MMORPG 같은 거 보면은 다 자동 사냥 넣잖아요. 그건 MMORPG라는 수동의 장르. 그러니까 MMORPG 하면은 이제 사람 만나서 이제 파밍하고 던전 들고 보스 잡고 하는 게임인데 자동 사냥 있으면은 그 과정 중에 한 80%를 정도 차지하는 파밍을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수동의 장르에 자동의 개념을 추가해서 이제 자동 사냥 때문에 게임이 망해가는 건데 이건 자동의 개념에 수동을 추가한 거예요. 게다가 완성도까지 높습니다. 육성은 알아서 되는데 내가 해야 할 건 분명히 있는 그런 게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의 스토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꽤 볼만해요. 최소한 스킵을 누르지는 않게 만들었습니다. 꽤 재밌어서 스토리를 보는 재미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경비대장한테 퀘스트를 받는 걸로 시작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어디서 많이 본 MMORPG들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스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서 스토리를 스킵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스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꽤 열심히 만들었다고 봅니다. 일단 모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똑같은 맵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한 500개 정도의 모험을 돌았는데 똑같은 맵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보물의 위치가 다르고 몹의 위치가 다릅니다.
모험에서 나오는 NPC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같은 선택지를 눌렀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거는 성의가 없으면 안 만들거든요. 그냥 NPC를 보상 주는 셔틀 이런 걸로 만들 수는 있어도 NPC에 나오는 스토리에 따라 선택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나누게 해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서 잘 안 만듭니다. 절대 게임을 대충 만들진 않았어요. 땀 흘려가면서 만들었다는 게 티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금 요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캐릭터가 가차예요. 가차로 먹어야 되거든요. 이 가차 게임은 세상에서 이제 넥슨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희 나라 넥슨에서. 네. 아무튼 이 게임은 캐릭터가 가차인데 넥슨처럼 막 50만 원씩 부어서 캐릭터 하나 뽑고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제가 권장하는 과금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한 달에 한 6천 원. 그러니까 월정액 정도 가격 과금은 제가 진짜 그 정도 게임은 내가 이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다 하면은 진짜 월정액 정도는 질러줘라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는데 왜냐면은 그 게임사도 돈을 벌어야 게임으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다 무과금을 하면은 누가 게임을 만들겠냐고. 어쨌든 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러니까 월정액 정도의 과금만 있으면은 캐릭터를 뽑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 캐릭터를 많이 뽑아가지고 그 중복돼서 나오는 캐릭터 조각 같은 걸로 별을 6개씩, 7개씩 달아주고 이런 게 아니면은 캐릭터를 뽑는데 월정액 이외 아니면은 그냥 파밍만 해서도 인간하면은 캐릭터를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가차에 큰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VIP 특권 있는 게임은 다 걸러요.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걸렀는데 이 게임은 있는데도 안 걸렀거든요. 왜 안 걸렀느냐면은 일단은 VIP 특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게임에서 모을 수 있는 재화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살 수 없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VIP 특권이 3개가 있는데 그중 2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과금도 VIP 특권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VIP 특권이 없어도 스토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VIP 특권이 있는 게임 예를 들자면 마피아 시티, 왕이 되는 자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게임이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씨발 족같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게임을 바로 지워요. 아니 이게 시발 내가 지금 아직 게임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뭐 게임을 질러야 돼. 게임을 질러야 돼. VIP 특권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는 일단 이 사람들이 게임을 지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게임을 지르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게임을 해서 돈을 쓰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버는 건 맞는데 무과금으로 일단 할 수 있게 만들면서 돈을 벌어야지 막 무조건 과금 유도를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아무튼 이거는 무과금으로도 돌아가고 과금 유도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운용도 대략 한 2달쯤 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에픽 세븐이나 뭐 영원한 7일의 도시 이 정도 운영만 안 하고 평차 정도만 쳐도 이제는 게임 운영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은 뭐 장점만 있느냐, 갓게임이냐 그건 아니에요. 저처럼 게임을 대부분 하는 게임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방치형이라는 장르도 거부감 없이 할 수는 있는데 방치형이라는 장르가 꽤 사람이 많이 나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의 개념에 수동을 추가한 거거든요. 방치형이라는 게임 자체가. 근데 이 자동의 개념을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을 하고 파밍을 하는 건 내 손으로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전투까지도 자동으로 되니까, 뭐, 게임을 하는 맛이 없어. 이러면서 방치형 게임을 거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형이라는 장르의 한계예요. 갓게임이 못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과금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게임 재화가 모자릅니다. 이거는 좀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골드가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캐릭터를 키우는 데에 대한 재료가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과금을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캐릭터를 키우는 게 3, 4개면 문제가 없는데 한 6개, 7개 정도만 되면 파밍해서 먹는 재료가 모자라요. 그리고 조금 내가 좀 컸다 이러면은 초급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낮은 단계에 있을 때 먹는 재료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월드 채팅 같은 데서 다른 플레이어 분들도 그러는 거를 보니까 저만 겪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게임을 깊이 있게 안 해봤다는 거예요. 막 70레벨 찍을 때까지 캐릭터를 6개, 7개씩 키워보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에서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콘텐츠만 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이미 많이 해본 거거든요. 방치형 게임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임인데 막상 할 건 다 해본 거예요. 모험도 여러 번 해봤고 대창궁이라는 것도 많이 해봤고 경기장은 버튼 하나 누르면 끝이고 물론 1000개 같은 콘텐츠가 계속 추가는 되고 있습니다. 제 레벨이 딸려서 아직 못 들어가 봤지만 아무튼 지금 제 레벨대에는 콘텐츠 부족이 느껴지긴 하고요. 하지만 이 게임은 콘텐츠 부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형 게임이라는 게 자동으로 내비두고 육성이 되고 전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성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게 없어지니까 저 같은 그러니까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때 사람들에서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육성은 느린데 내가 할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게임은 콘텐츠 부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약 2, 3주 단위로 계속 이벤트를 열거든요. 이 이벤트를 하다가 보면은 콘텐츠 부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얻는 뭐라고 해야 되나? 보상으로 제가 육성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방치형 게임에 존재하는 컨텐츠 부족이라는 단점을 잘 알고 잘 메꾸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5개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갓겜, 대박, 평타, 뭐 김치, 개돼지 김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대박을 드릴 겁니다. 갓겜은 못 돼요. 방치형이라는 장르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부터 10까지 손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는 게임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서 원래 저는 방치형 게임에 되게 평가를 낮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방치형,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방치형, 즉, 자동으로 되는 게임에 수동을 입혔다. 방치형이지만, 겉으로 보면은 RPG인 자동사냥 게임보다 훨씬 할 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리, 어, 이상 데일리 판타지를 리뷰한 게임을 리뷰해주는 물고기 게임 리뷰였습니다. 첫 영상 미숙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